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1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3일 전에 미국 시장은 급락을 했었죠. 그때 하락 이슈는 그린란드 관련 이슈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미국의 51주, 52주 이런 발언을 계속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유럽에서 병력을 파병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 병력을 파병했던 나라 8개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 분위기 형성되면서 또 유로존에서는 프랑스가 유로존의 EU에 그런 걸 요구했죠. 미국에 대해서도 반강압적 수단을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시장에 화두가 되는가 이런 부분이 시장에 또 화두가 됐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문제를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세를 딱 철회를 합니다. 이걸 타코라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그 상호 관세 때도 타코적인 경향이 보였지만 결국은 관세를 지금 먹이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때처럼 100%, 50%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협상하는 상태에서 관세를 좀 먹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타코의 어떤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그렇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발을 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고 저점 매수가 또다시 시장을 이끌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종전을 위해 3차 회담, 3자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계속해서 그 종전하면서도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요구 조건을 더 관철시키기 위한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문제가 시장에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봐야 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안전 보장을 어느 정도 미국으로 통해서 받았다. 이런 해석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시장에는 또 상승으로 이끄는 재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됐는데요. 작년이죠. 작년 3분기 4.4% 전분기 대비로 연율로 엄청 상승했고요. 그 전에 4.5%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보다도 더 높게 더 약간 낮은 상승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구나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근원 CPI, PCE 죄송합니다. 근원 PC 개인 소비율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전월 대비 0.1%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현재 예상치 부합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일단 또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낼 것 같고요. 요즘 실적 시즌인데 인텔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시장 예상치를 약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은 항상 향후 분기 가이던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가이던스 되게 중요한데 이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6% 정도 빠지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나스닥 미니 선물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주들이 시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이 있다가 약간 소강 상태의 모습이 있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악재 하나 띄워놓고 그걸 해소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미국 시장은 항상 악재가 있은 후에 그 악재를 해소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아주 묘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잘 알고 있는지 시장이 요즘 소강 상태니까 또 그 분위기를 연출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또다시 올라오면서 주가가 상승 기로에 접어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는 아직도 사실은 횡보다 이렇게 해석이 맞죠. 다음은 그냥 횡보. 약 한 달 동안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공간 속에서의 횡보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나스닥도 별반 22선 밑에 있습니다. 여전히 62선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22선 지난번도 60선 깨고 한번 올라왔고요. 또 여기 작년 12월 달에도 한번 그랬죠. 60일선을 깼다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세 번째 깼다가 올라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세 번째 깨면 그건 거의 가짜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어떨지 궁금하네요.
일반적으로 뭐든지 세 번째나 네 번째는 이제 뚫거나 뚫리거나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내장이 어저께 드디어 5,000포인트가 됐죠. 5,000포인트가 장중한 때 됐습니다. 5,019까지 갔었고요. 종가는 4,952 고점 대비로 약 한 60포인트 정도 밀리고 끝났습니다. 야간 선물 올라서 오늘 또 다시 5,000포인트 도전할지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어저께 갭상승이 좀 아주 컸고요. 그 갭상승을 아직 메워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포모 현상이 나타나죠. 투자가들이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B2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제가 B2를 한 번도 얘기했었는데 이 은행에 그 대기성 자금이 있는데요. 이게 한 27조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주식으로 올라오고 있답니다. 주식으로. 그래서 주식을 사고 또 거기다 B2가 지금 현재 30조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하네요. B2가 많아진다는 것은 한편으로 시장이 좋다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현금으로만 매매를 하는데 B2는요. 그 B2가 많은 종목은 잘 안 가더라고요.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B2가 거의 한 2조 이상 늘어나서 지금 조금 더 오르긴 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B2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주도하는 자가 이 B2를 다 알죠. 신용이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B2는 사실은 안 쓰는 게 좋죠. 신용을 안 쓰고 매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그 티가 나도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1억 투자하는 사람이 2억 3억을 2억 1억 5천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5천을 B2로 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익을 더 주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시장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B2가 시총 대비로는 별거 아니지만 역사상 최고치로 늘어났다는 것은 시장에 약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5천 얘기 하다가 이제 B2 얘기가 나왔었는데 코스피 5천이 새 정권이 들어서고 8개월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약 2200포인트가 8개월 만에 올랐고요. 엄청난 속도로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한번 오르고 이렇게 누웠다가 다시 한번 오르고 누웠다가 이렇게 보이지만 이거를 월봉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요. 막 다이렉트로 다 그냥 올라버려. 다이렉트로요. 주 이격 벌리고 올리고 이격 벌리고 하고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강한 시장의 흐름이 있었다. 이 정도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추가로 상승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장은 반도체가 이끌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랐고 그 다음에 자동차주들이 좀 올랐고 조방원들이 이게 순환매하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높지만 다른 종목도 많은 시총을 좀 차지해주는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만큼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였어요. 개인만 매수해서 올렸어요. 어저께 선물도 매도였어요. 그러니까 어제의 상승은 수급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상승이었어요. 아마도 미국이 상승해서 갭상승해서 올리는 그런 과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수급은 별로였어요. 수급은 별로였고 전날까지는 수급이 나쁘지 않았어요. 기관은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고 외국인이 한 5거래를 매수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성 있는 흐름이었지만 시장을 끌어가는 데의 수급은 조금 다르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동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원달러가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 대통령이 원달러 2달 안에 1400원 전후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저께 밀려고 1464원까지 밀렸다. 69원에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1463원인가 아마 거래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1463원. 64원 거의 똑같이 거래됐네요. 똑같이 거래되고 있고요. 장중에 1462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밀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흐름이 계속 나올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Give me some space.